본 방송은 9월 28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589번째 이야기 그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소혜린이고요. 오늘도 월요일 방송에 이어서 KBO 정규 시즌 리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직감적으로 일부 방송이 이 팀들이 왜 잘했냐 였다면 이번 방송은 왜 못했는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두려워집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해 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준영 PD님, 홍지일 씨, 진정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부의 첫 번째 타자는 이제 9월 28일 기준 어제 9회 말 강백호의 동점 홈런 그리고 연장 승부 끝에 승리를 따내면서 5위 자리를 수성한 KT 위즈입니다. 일단 지금 5위니까 먼저 언급을 할게요. 사실 아직까지도 몰라요. 방송일 기준으로. 근데 방송일 기준으로만 따지면 이제 와일드카드도 진행이 됐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방송일 녹음일 기준으로는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방송일 기준이면은 이미 와일드카드고 끝나가지고 져서 이제 아무도 안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5등 6등 아직 확정이 안 난 상황에서 일단 KT부터 언급을 할 텐데 올해 KT가 참 여러모로 좀 건조한 시즌을 보냈죠. 팀이 약간 KT의 팀 컬러가 되려나 약간 그 시즌 초반에 안 좋다가 후반에 막 치고 올라오는 약간 레이트 그런 스타터. 네. 참 KT가 제가 오늘 10개 구단 리뷰를 쭉 돌리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하는데 KT가 사실 할 말이 의외로 많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명백하거든요. 안 됐던 부분이 명백하고 잘 됐던 부분이 또 명백하고 하다 보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범인이 너무 뚜렷한 느낌. 그러니까 다른 팀 같은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었잖아요. 저희 일부 방송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외부적인 여건이라든가 선수들의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부상 이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여러 요소가 작용을 해서 딱 잘라 뭐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KT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명백해요. 이게. 누가 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래서 잘했고 이래서 못했고. 그러니까 일단 못한 부분부터 먼저 뽑아보자면 베테랑들이 못했죠. 해줘야 될. 이제 베테랑들이 못하고 어린 선수들이 수습을 한 느낌이에요. 이 팀은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황재균 선수가 일단 야수진에서 너무 제 역할을 못해줬습니다. 리그 최하위급인데 성적. 그러니까 공수 양면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즌 초중반까지는 거의 리그 꼴찌 수준에. 네. 지금도 비슷해요. 규정 타석 채운 타자들 중에서는 대부분 공격 지표가 하위죠. 최하위죠. 그냥 하위도 아니고. 세부 지표로 가더라도 컨택률이라든가 헛스윙률이라든가 전부 다 커리어 로우에다가 리그 최하위 수준인데 이게 복구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가 좀 있는 선수라서 전성기도 지났고 시즌 중에 또 하필 사생활 이슈도 여러 가지가 겹치는 바람에 또 잡음이 많았고 그래서 계약이 얼마나 왔죠 지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년까지인가 이렇게 좀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복구 다시 회귀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좀 자연스러운 에이징 커브 좀 급하게 오긴 했고 좀 급격하게 오긴 했는데 에이징 커브 곡선에도 좀 부합하는 그 다운 흐름이고 참 KT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일단 근데 어제 베테랑도 베테랑인데 물론 베테랑이라고 치면 황재균, 박병호, 부진 그리고 이제 박경수 더 이상 안 되고 그리고 배정대 선수나 김민혁 선수 이쪽에서 좀 반 시즌씩 아팠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강백호 선수가 딱 완전 제일 중심 타선의 퍼포먼스만큼의 못 보여줬던 게 좀 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로하스 선수가 제일 어쨌든 코어를 잘 잡아주긴 했으나 그리고 장성우 선수가 생각보다 되게 잘했고 맞아요. 커리어 하이죠 올해. 정말로 그 두 선수는 진짜 나무랄 거 없이 완전하게 잘했는데 이제 나머지에서의 그 파괴력을 가진 선수가 좀 없었다 타선에.
그러니까 사실 강백호 선수도 본인 기대치를 생각하면은 아쉬운 거지 절대적으로 보면은 팀 내 탑3 타자였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강백호란 이름값 이걸 감안하면은 분명히 부진했던 게 사실이고 근데 또 지난 몇 시즌을 생각하면은 반등한 것도 사실이고 해서 네. 강백호 선수에게 책임을 묻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대로 이제 다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 되는 선수라서 좀 지난 두 시즌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그래도 반등을 했다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그래서 저는 타선보다는 투수진에 조금 더 이번 시즌 성적 부진에 좀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물론 김재훈 선수 빠지긴 했지만 그 불펜 투수 한 명 빠진 것 외에도 나머지 투수들이 다 지난해보다 한 5%씩 이상 퍼포먼스가 빠진 것 같아요. 뭐 외국인 투수인 쿠에바스, 벤자민부터 시작해서 고영표 선수도 많이 빠졌고. 고영표는 50%가 빠진 그렇죠.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박영현 선수는 이제 받쳐주는 다른 불펜 투수들이 없으니까 약간 자연재해 느낌으로 좀 빠진 느낌이고. 이런 전반적인 그런 투수진의 모두가 조금씩 이렇게 작년에 데뷔했을 때 퍼포먼스가 빠진 거가 일단 KT의 올 시즌의 성적이 지금 5할 근처로 좀 빠져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KT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붓을 이제 뽑아야 될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로하스 말할 것도 없고 문상철 선수가 정말 한 축을 담당해주면서 무너질 뻔한 KT의 사선을 지켜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오윤석 선수도 나올 때마다 나름대로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고 천성호 선수가 시즌 초에 센세이션을 그렇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한계를 드러내면서 좀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외에도 뭐 장성호 선수 언급은 해줬고 좀 뭐랄까 이 팀은 전체적으로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5%씩 빠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겠는 게 선수의 기량만 놓고 보면은 시즌 전에도 저희가 3등, 2등 예상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다 10%씩 빠져버리니까 팀의 체급이 전체적으로 좀 맞아요. 다운그레이드되는 느낌. 그러니까 특별히 막 팀이 망가졌던 느낌까지는 안 들었어요. 결국에 지나고 보니까 이 팀 답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느낌까지는 안 드는데 전체적으로 뭔가 힘이 조금씩 빠지는 그리고 좀 살이 약간 빠진 느낌이 들다 보니까 체급이 원래 우리가 알던 2020년대 초반 KT라면은 그래도 헤비웨이트에서 이제 라이트 헤비 정도 되는 팀이 미들급으로 좀 내려온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비고비마다 좀 극복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뭐 6위 한때는 막 7위 8위까지도 내려가고 시즌 초반에는 막 꼴찌로 도망가고 이랬는데 중간에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체급의 이슈 때문에 끝까지 올라오진 못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플레이오프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는 처지에 이제 놓여 있죠. 근데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베테랑이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에이징 커브의 그 리툴링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박경수 선수 빠지고 황재균 선수 빠지고 배정대 선수도 아무래도 좀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이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김상수 선수도 이제 좀 사실상 1인분 하기 어려워졌고 그 오재일도 데려왔으니 오재일 선수도 있고요. 오재일 선수도 있고 그리고 투수진에서도 저는 일단 KT는 쿠에바스, 벤자민 둘 다 좀 우승을 노린다면 좀 재고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둘 다.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오래 뛰었으니까요. 일단 엄상백 선수는 FA가 걸려 있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고영표 선수는 뭐 어쨌든 뭐 데리고 가야 되는 자원이니까 참 묘해요. 그리고 올해 소영준이 돌아왔고, 그쵸, 소영준이 돌아왔고 이제 그건 이제 호재고 불펜을 조금 더 많이 가다듬어 올려야 될 필요가 좀 있다. 저는 이 팀 올해 되게 의외였다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규민 선수 없었으면 시즌 끝났을 것 같아요. 우규민 선수가 중간중간 어떻게든 트라우마가 준 게 너무 컸어요. 맞아요. 특히 8월, 7월 이쯤에 이 선수가 뜬금없이 버닝하면서 막 무실점 행진을 이어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 우규민 선수 없었으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쓰기 이미 플레이오프 확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거 외에는 이제 뭐 중간중간에 육청명 선수가 나름대로 좋은 활약도 보여줬고 김민수 선수도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특정 구간에는 나름대로 솔리드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팀의 체급이 미들급으로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미들급 정도는 되기 때문에 어떻게 버텨내면서 결국에는 가을 야구 경쟁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이 결코 나쁜 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저는 만약에 전망을 하라고 하면 내년에도 4등, 3등 잘하면 3등까지 노려볼 만한 괜찮은 전력을 가진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좀 리버스 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운이 좀 없었다. 실제로 팀 지표를 보게 되면 삼성이랑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예, 팀 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놓고 보면은 삼성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얘네는 6등이고 삼성은 2등이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선수 한 명 한 명 뜯어봤을 때 다 그 선수들 개개인이 좀 저점에 찍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 반등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관차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좀 약간 뽑기 운이 안 좋았고 부상운도 좀 안 좋았고 이제 뭐 FA로 그 재계약을 해둔 고영표 선수가 좀 많이 안 좋았던 게 또 치명적이었고 에이스를 해줬어야 됐는데 지난 몇 년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고영표 선수가 갑자기 저점을 찍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KT 선발진에서 딱 1선발 예야라고 해서 플레이오프의 경쟁력을 있게 내놓을 만한 투수가 좀 없는 게 저는 KT가 단기전 가도 별로 지금 희망적이지 않은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저 뭐 벤자민이라든가 쿠에바스라든가. 승패 보세요. 물론 투승타타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제 올해 쿠에바스의 그 승률을 봤었을 때 그 부분 측면에서도 일선발휘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이 두 선수 특히 메인 투수 두 명이 전 제일 불안한 점이 뭐냐면 피장타 이슈가 좀 심해요. 장타 억제가 너무 안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두산이라든가 이제 특히나 이제 기아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팀들하고 만나면은 약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발 장타 좀 불안하긴 합니다. 네. 뭐 그러면 다음은 9월 28일 기준 정규리그 6위팀 SSG 랜더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T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체급은 있으나 올해 좀 저점이 찍혔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저 쓰게 대해서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체급 자체가 이제는 좀 이제는 힘이 떨어진다. 이제 가을 야구에 버틸 수 있을 만큼 힘이 안 된다. KT는 원래 셌던 팀이 올해 좀 운이 안 좋고 좀 여러 악재가 겹쳐서 내려온 느낌이라면 쓱은 그냥 힘에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 김광현 선수의 그 에이징 커브에 따라서 팀도 같이 내려가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올해 김광현 선수가 굉장히 좀 고군분투는 했지만 이제는 쉽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좀 많이 중간중간에 보여줬잖아요. 근데 팀 운명도 같이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최정과 김광현. 그쵸. 최정은 여전히 건재하지만 김광현 선수는 많이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근데 그 김광현을 제외하고 SSG에 내놓을 수 있는 토종 선발이 없잖아요. 일단. 없어요. 규정 이닝도 김광현 선수 말고는 없어요. 올해 규정 이닝 채운 선수가. 그리고 이 SSG의 약간 그 불펜진들을 봤었을 때 최근 한 5년간의 흐름을 보면 마무리 투수들이 약간 계속 바뀌는 약간 흐름들이 늘 있어 왔거든요. 뭐 이제 예전에 하재훈 선수도 마무리했죠. 서진용 선수 마무리했었죠. 그리고 이제는 또 지금은 약간 뭔가 불펜의 핵심이 약간 노경훈 선수 같은 느낌이고 뭔가 이런 선수들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 흐름도 그렇게 썩 이렇게 꾸준하게 강팀이 되는 데 있어서 좀 해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게 뎁스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누구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겨우겨우 버티면서 막는 느낌이었는데 그 버티던 게 조금 이제 한계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이제 주력으로 포진해 있고 그 선수들의 에이징 커피가 오는 와중에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그나마 이제 찝어보자면 오원석 선수라든가 조병현 선수라든가 한두솔 선수 정도가 있겠는데 이 선수들 중에 뭐 조병현 선수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예, 페스티벌 스타프도 굉장히 좋고 장기적으로 코어로 삼을 만한 굉장히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오원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가면 갈수록 견적이 막 엄청 좋게 나오는 것 같진 않고요. 이 선수가 스타프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선발로서 하위 선발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이 선수가 쓰게 미래 선발진 코어로 나설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그리고 한두솔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력이 나름 있거든요. 분명히 패스트볼이라든가 슬라이더 이 투피치 콤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다듬어 준다면 나름대로 꽤나 유용한 불펜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또 조병현급은 또 아니고 네. 그래서 투수진은 이 정도고 타선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이슈가 생기는 게 뭐냐면 최지훈 선수가 생각보다 안 올라와요. 전 되게 좋은 자원이고 진짜
미래 국가대표급까지 갈 수 있는 툴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선수의 장타 툴이 생각보다 안 올라오고 있고 올해 좀 많이 부진했어요. 예, 생각보다 컨택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그 아파서 네, 지금 후반기에는 좀 많이 못 뛰었어요. 근데 부상도 있었고 뛰고 뭐 이런. 네, 오히려 이제 야수코어가 이제 박성환 선수가 되는 느낌. 근데 박성환 선수는 그 프로필 자체에서 오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쵸. 예, 장타가 많이 안 나오는 선수고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발도 막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고 툴적으로 그 메리트가 있다기보다는 스킬 기반으로 밸류를 뽑아내는 선수다 보니까 팀의 고점을 확 올려준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최지훈 선수라든가 아니면 또 누가 있을까요, 야수 중에? 그러니까 중심 타선으로 야수가 없어요. 쓰게 문제는 중심 타선급의 고점을 보일 만한 유망주가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다라가 문제인 거고. 맞아요. 최지훈 선수는 어쨌든 실링이나 어쨌든 뭐 맥시멈이 1번 타자인 선수잖아요. 박성환은 뭐 어쨌든 간에 유격수의 측면으로서 좋지만 타격으로 뭐 이렇게 장타를 많이 때리거나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뭐 적어도 하재훈 선수가 야수에서 보여주는 그런 타격 퍼포먼스만큼 보여줄 수 있는 유망주가 있느냐라고 없어요. 봤었을 때 뭐 고명준, 전희산 이런 선수들을 계속해서 쓰게 키우고 싶어 하는데 안 되고 있고 전희사는 정말 끔찍하게 망가졌더라고요. 또 올해 신인으로 이제 막 데려온 박지원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그렇게 올라오길 좀 바라야 되는 건데 정준재 선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이제 막 들어온 루키 선수들은 뭐 이제 파워나 이런 것들을 키우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고 뭐 군 문제도 걸려 있고 뭐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니까 사실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희산 고명준 그동안 좀 공들였던 라인에서 뭔가 조금 실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더디다 보니까 최지훈 선수까지 부침을 겪으니 그러면은 눈에 띄는 게 최정하고 에레디아밖에 없는데 끝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지나면 또 최정이 FA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어지간하면 남게 하겠지만 근데 또 변수가 생기면 진짜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노쇠화하고 있는 선수들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두산의 야수진과도 약간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두산 상황이 더 낫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두산이 낫죠. 당연히 낫죠. 이게 아직도 김성현 대체자를 이제야 그래도 정준재 박지원 좀 써볼만 한데를 이제 발견한 상황에 좀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 정준재 선수는 타격 스타일이나 사이즈나 그렇게 높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배트 짧게 잡고 이렇게 휘두르는 선수다 보니까. 오히려 박지원 선수가 되게 맞아요. 네, 오히려 박지원이 조금 더 높게 갈 거고. 이 박지원 선수조차도 초반부 한 달 센세이셔널했던 데뷔와는 반대로 갈수록 이제 좀 약점이 노출이 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컨택이 안 되더라고요. 은근히 꾸준하게 약간 그래도 자기 할 일 한다 싶은 게 오태곤 선수. 맞아, 오태곤 선수. 오태곤 선수 올해 잘했어. 올해 잘했어요. 오태곤 선수. 잘했어요. 없었으면 큰일 날 그러니까 뻔했어요.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한 자원이 됐단 말이에요. 쓰게서. 근데 원래 그런 느낌 아니었잖아요. 약간 그렇죠. 유틸 자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팀의 저점과 고점이 모두 내려간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쇠화했던 기존의 에이스랑 기존의 클린업이었던 이제 한유섬 그럼 언급이 한 번도 안 됐네요. 안유성 선수가. 최정, 추신수의 뭐 이런 선수들도 이제 점차 나이에 따라서 이제 내려가고 있고 투수진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장기적으로 봐도 리그 전체 10구단 중에 밸류가 하위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러모로 팀의 체급이 확 빠지는 게 느껴지는 상황이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만약에 막판에 가을 야구 밀린다면은 향후 몇 년간 가을 야구 도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이제 그래도 쓰기 영광의 시즌을 보냈을 때는 뭐 이제 확실한 토종 선발인 김광현 선수를 비롯해서 이제 투수진들의 힘이 어느 정도 생각보다 평균 이상으로 좋은 상태에 최정과 이제 그런 타선들이 그 홈 구장의 좋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시너지가 항상 좋았던 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타선의 힘이 이렇게 쭉 빠지고 투수진도 빠지는 게 보이는데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 자체 그 약간 반등할 수 있는 기본 그 뿌리 베이스. 자체가 없어요. 네, 대체자가 없죠. 이거를 바꿀 터닝 포인트 자체가 지금 아예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라 동력이 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지만 추신수 선수 그 사온다고 되게 돈도 많이 썼던 팀이었었고 그동안에 지출도 많았었고 했는데 이거를 베테랑들을 정리를 하면서 여기는 리툴링이 아니라 진짜 아예 완전 좀 새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게 오히려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화끈하게 눌러버리는 게. 그래서 과연 이 팀이 웬만하면 최정 선수 잡으려고 하겠지만 잡긴 해야죠. 무조건 잡아야죠.
근데 뭐 아무튼 추신수 선수도 올 시즌 끝나고 은퇴를 한다고 하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추신수 선수 빈자리도 메꾸기가 마땅찮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기 우승을 언제 했죠? 2020년, 21년이었던가요? 아니요. 더 전이죠. 힐만이니까. 더 전이었나? 18년? 아니죠. 와이어트. 와이어트. 최근에 했잖아요. 최근에. 그게 22년. 22년.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저는 2022년에 와이어트 와이어를 할 때도 사실 잘했는데 좀 묘하다는 느낌을 분명히 전 야자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우주의 기운 받았죠. 네, 그 이후 추락이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금방금방 체급이 빠져. 코어라고 생각했던 야수들이 힘이 빠지니까 그럼 새로운 코어를 넣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그게 뭔가를 넣고 싶은데 재료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 내년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사실 좀 어렵지 싶고 올해는 분기점에 올라올 만한 자원이 보이시나요? 전 잘 보이진 않는데. 저는 버튼을 누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일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이걸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이제 프런트에서 판단을 하겠죠. 근데 그 버튼을 누를 거를 생각을 했으니까 지난해부터 뭐 그런 김강민 선수가 이런 걸 정리하는 작업이 의도적으로 많이 보였잖아요. 박종훈 선수나 김강민 선수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그런 거에 영향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 우승을 한번 했기 때문에 막 속 편하게 후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SG 내부에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약간 그냥 야구 팬으로서 걱정되는 게 최정한테 많은 돈을 줄 것 같지 않은데 진짜 어떤 미친 팀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비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지금 3루에 막 갖다 놔도 뭐 김도영 제외하고 다 최정보다 최정이 2등이죠 지금. 최정보다 잘하는 애 없잖아요. LG 안 사요. LG 안 사요. 두산 살 수 있어요. LG 안 사요. 돈은 있어요. 두산이. 몰라요. 돈은 셀렉하면 안 되지 않아요? 롯데 같은 팀 아마 롯데에 지를 수 있어요. 불할 거. 왜냐면 한동희가 지금 계속 손혜영 손혜영 다른 포지션 가면 되고. 그렇죠. 그러네. 2루 보내면 되잖아. 손혜영 아무데나 가도 돼요. 아무데나 가도 돼요. 그냥 모셔오는 거죠. 레드카펫 깔아줘. 우리도 지금. 손혜영 밥 먹고 유형만 시키면 돼요. 너 진혁보다 잘하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밀어주고. 아무튼 그래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최정훈 선수가 나이가 이미 37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SSG는 진짜 최정 놓치면 아마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팬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긴 해요. 잡겠죠. 근데 당연히 잡으려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얼만큼 과하게 잡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아무튼 쓱은 저희가 1, 2부 통틀어서 언급한 팀들 중에 가장 부정적인 얘기만 가득한데 그 이승용 감독의 첫 시즌에 대한 어떤 평점은 좀 어때요? 하필 초성도 같아가지고 맨날 엮여요. 이응식 어떤 이응식 이응이 더 문제냐? KBO 밸런스 게임 이승엽 이승용. 이승엽이요. 저도 무조건이죠. 네, 이승엽이요. 여긴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진짜 망한 집은 놀리는 거 아니랬어요. 힘들어요 여기는. 알겠습니다. SSG 로스터 보고 있으면 좀 힘들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럼 7위 하나 이글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7, 8위도 끝까지 가봐야 되긴 하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가 사실 시즌 시작 전에 기대를 엄청 받았죠. 류현진이라는 존재는 외국인 투수 한 명이 여길 것 같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 공격적인 투자도 계속 이어나갔는데 또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시즌 초반에는 류현진만 잘하면 팀이 진짜 너무 잘하겠는데 싶었는데 4월 지나니까 류현진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현진 이글스가 다시 우리가 돌아왔어요. 아는 15년 전 하나가 돌아왔어요. 그 하나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시즌이 끝나고 딱 보니까 하나가 선발 투수 평균 소화 이닝이 꼴등이에요. 맞아요. 4.73 이닝이니까 꼴등. 난 두산이 꼴등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두산이 하나가 9등이더라고요. 네. 저는 류현진 선수를 하나가 사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페냐와 산체스로 그 시즌을 시작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여준 게 많이 없었던 투수들이었잖아요. 솔직히 2023년에 이 선수들이 뭐 엄청나게 뭐 좋았던 구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이닝만 먹어주면서 그냥 한화의 리빌딩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는 정도의 그냥 적당한 가격의 외국인 투수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류현진을 염두하고 있었다면 이 정도로 끝내면 안 되지. 무조건 고점 보이는 선수를 긁어놓고 그렇죠. 이제 시즌 와이스가 시작 전에 왔었다면 네. 느낌이 달랐겠죠. 그랬었어야 했는데 이게
류현진이 왔는데 외국인 투수들이 류현진만큼 못 보여주다가 결국 이제 갈려가지고 지금 와이스. 네.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니까 일단 출발 자체가 5등을 할 만큼 가려고 했던 준비가 좀 부족했다. 아. 심지어 전반기에는 문동주 선수도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라도 후반기처럼 돌아갔으면 그래도 국내 선발 2명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느낌이 다른데 문동주 선수 전반기는 진짜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맞아요. 그리고 김서현도 지금 던지는 것처럼 전반기 던졌다면? 그렇죠. 그리고 최은성과 안치홍이 후반기처럼 전반기 쳤다면 이런 이프가 덕지덕지 붙는데 그럼 결국 문제는 손혁이었네. 그게 이 여러모로 아구가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 페라자도 사실 전반기에는 진짜 차력쇼 하듯이 그쵸. 경기를 뛰었는데 근데 이제는 여론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후반기에는 완전히 다른 타자가 돼버렸으니까 장타율이 3할 7푼이에요. 후반기에 장타가 안 나온다는 똑딱. 얘기고. 네. 그리고 한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노시환인데 노시환 선수는 약간 강백호 선수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성적만 보면 괜찮은데 노시환이잖아. 임팩트가 좀 빠졌어요. 네. 약간. 올해 같은 타고 시즌에 노시환인데 이거는 아쉽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아구도 안 맞았고 투자도 살짝 아쉬웠고 네. 그 투자의 타이밍과 시기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던 그렇죠. 건 있어요. 그래도 코칭 스태프를 변경한 거 자체에 대한 부분은 괜찮았다고 생각은 해요. 조금 늦었지만. 노시환 선수 아쉽다는 게 결국엔 올해 컨택에 약간 이슈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타율도 떨어졌고 삼진도 좀 늘어났고 아무래도 뭐 스윙을 더 크게 가져가나 뭐 이건 모르겠고 메카닉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지표에서 다 떨어진 모습, 다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분명히 아직 나이 23살이고 24살이고 다음 시즌에 이제 25살 되는 선수라서 이제 전성기 접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다시 반등할 여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보여준 성적도 노시환 치고 아쉽다는 거지. 리그 전체로 보면은 굉장히 준수한 성적이었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뭐 노시환 선수를 굳이 뭐 배드로 분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나 전체에 대한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자면 롯데랑 전 묶어서 하나를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아니 괜찮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진지하게 하나 지난 10년 15년 가까이 하나는 저는 진짜로 최악의 프로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나 뭐 이딴 식으로 아니 좀 심한가? 뭐 이딴 식으로 운영을 하냐? 진짜 너무 함량 미달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사람인데 올해만큼 그리고 최근 2, 3년만큼은 와 하나 이제 달라졌다. 여기 진짜 이제 모른다. 하나 이제 모른다. 진짜로 행복할 수 있다. 팬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이제 빈말이 아니다.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 시즌 들어갔어요. 올해 여차하면 5등 가을 야구 경쟁할 수 있겠다. 뭐 시즌 초반에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막 잘할 때 연승하고 뭐 그 페이스를 끝까지 이어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뽀록이라고 생각을 했어 솔직히. 그때 경기 보는데 바비도 높더라고. 근데 그건 뽀록인데 팀 체급 자체가 그 전에 우리가 알던 하나랑 비교했을 때 많이 올라왔다. 이건 그렇죠. 분명히 느꼈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6월, 7월, 8월 여름 거치면서 나락을 가버리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는 이유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진짜 미스터리야. 이게 미스터리야.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4, 5월에 괜찮게 하던 선수들이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쳐봤고 근데 그 와중에 다 같이 못하는 것도 아니야. 누군가는 잘해. 누군가는 잘해. 누군가 계속 잘해서 캐리를 하는 것 같아. 근데 계속 져. 다 같이 잘하는 날은 없어요. 그러니까 2명이 잘하면 2명이 못하고 맞아. 2명이 다시 못하면 그래서 연승을 못하. 기세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패도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 하나 마냥 뭐 8연패 9연패 이러진도 않아요. 2번 지고 하나 이기고 2번 지고 계속 루징 시리즈를 하는 거야 그냥. 어쩌다 3연패 하면 또 2승하고 뭐 연승을 해도 뭐 2승 3승 하다가 또 하나 지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승률이 4할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마이너스 1씩 계속 쌓으니까. 마이너스 1씩 계속 쌓는 거야. 예전에 우리가 알던 하나는 마이너스 10을 한 번에 쌓아버렸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분명 그건 아니란 말이야. 예전에는 그냥 다 같이 못했어. 다 같이 선발 나오면 뭐 15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못하고 불펜 나올 때마다 뭐 블론스 이랬는데 이젠 그건 아니었어요 올해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올해 한화가 이렇게 된 거에 만든 거에 아까도 말했듯이 외국인 선발 투수들 그래요. 그거를 변수를 쌓아놓고 시작한 게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2명을 뽑아서 1명이라도 진짜 그치. 리그 1선발급이었으면은 뭐
연승 탈 때 좀 더 수월하게 탔을 거고 저는 한화의 올 시즌 제일 꾸준하게 잘했던 선수는 주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주현상은 올해 리그 최고의 불펜이었어요. 리그 최고의 불펜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리그 최고의 불펜을 들고 있는데 선발 투수들이 류현진 말고 류현진도 4월에 안 좋았으니까 시즌 내내 좋았던 선발 투수가 한 명도 없었으니 결국에는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몇 개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저점이 너무 낮았던 거예요. 선발 정말 얄궂은 게 와이스를 데려오고 와이스가 폼을 확 찾은 이후 한동안 진짜 연승가도를 달렸어요. 맞아요. 그럴 때 파란 유니폼. 8월 네. 매치 유니폼. 8월 거기 중순이었나요? 매치 유니폼이라고. 내가 매치 팬이었어. 매치 색깔은 맞아. 매치 색깔 맞아. 이게 8월 중순 언저리였을 거예요. 8월 언저리. 그쵸. 9월 초까지. 그래갖고 진짜로 프로 가나하면서 막 4등, 5등하고 막 한두 게임 차로 따라왔던 때가 있었어요. 맞아. 그렇게 따라오니까 또 바로 연패를 받더라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 거야. 뭐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내 말은. 그때, 그러니까 그 구간만 보면 그 구간마다 범인이 있었죠. 지금 페라자인 것처럼. 지금 페라자인 것처럼. 전반기엔 한동안은 최은성이었고. 전반기엔 최은성이었고. 전반기 내내 최은성이었고. 내내 최은성이었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 와서는 이제 범인이 왔다 갔다 했지만 주현상이 범인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단 한 번도 없어요. 시즌 내내 잘했으니까. 그 한동안은 문동주가 범인이었던 적도 그쵸, 있고. 그쵸. 한동안은 이제 또 뭐 메인 투수 2명은 언제나 범인이었고요. 와이스 제외하면은. 그리고 또 이제 한동안 또 황준서가 나올 때마다 말아먹었을 때가 있고. 그쵸. 또 한동안 또 이제 박상원이 또 말아먹을 때가 있었고. 이게 차라리 다 같이 못하면 덜 억울하지. 그치. 골고루 팀 전체적으로는 야구를 야구답게 하는 게 보이는데 꼭 임팩트 있게 두세 명이 몰아서 말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막 두세 점 차로 경기를 지고. 그러니까 페라자 혼자 열심히 미쳐 날뛰면서도 조금씩 패를 누적했었던 4, 5월에 그 당시에 막 떨어지려는 한화에 페라자 퍼포먼스를 지금 갖다 붙이면 아마 한화 10연승 됐을걸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얄궂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 뭐 하나만 결정이나 판단, 그러니까 그 선수들 그냥 가만히 선수들 내버려뒀다 치고 그 외적인 거에 대한 그런 환경적인 이런 게 조금만 더 결정이 빠르고 뭔가 더 좋은 판단을 했었다면 충분히 지금 그 5등 싸움에 있는 팀들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중간중간에 아쉬웠던 지점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저는 진짜로 하나는 이제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 팀은 내년에 바로 강팀이 될 거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이 체급 여전히 딸려요, 솔직히. 저기 막말로 저기 일부에 언급했던 내 팀하고 비교하면은 심지어 두산하고 비교해도 하나 체급 딸려요. 맞는데 경쟁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쵸. 이제는 하나는 어떤 팀도 함부로 보기 어려운 나름대로 다크호스가 될 만한 잠재력을 갖춘 매우 까다로운 팀이 됐어요. 맞아요.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또 좋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팀 어린 선수들 육성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투수는 순수 고점만 놓고 보면은 이 팀이 보유한 투수 유망주 트리오를 이길 팀은 없어요. 그렇죠. 문동주, 황준석, 김서현 터지면 말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물론 황준서랑 김서현은 지금 커맨드 이슈가 좀 심각해가지고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김서현 불펜으로 계속 쓸 것 같긴 하지만 잡아준다면 가지고 있는 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재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문동주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2010년대 이후 최고 투수 재능 중에 하나라고 여전히 생각해요. 올해 신인도 잘 뽑았고. 그렇죠. 올해도 잘 뽑았고. 그 내년에 또 새 야구장에서 시작. 그렇죠. 새 술은 새 부대 이제 해갖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안정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거는 결국엔 베테랑들이 해줘야 된다. 올해처럼 최은성이 전반기에 그래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류현진도 4월에 그러면 안 되죠. 류현진인데. 최은성은 원래 그 정도 급 선수라 했제. 그리고 누가 사래? 그리고 안치홍도 조금 수비적으로 이제 사실상 안 됐는데. 그렇죠. 일루수나 지명타자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일루 지명 풀타임으로 갈 거면 타격에서 조금 더 힘내줘야죠. 그렇죠. 베테랑들이 그 돈 받고 왔으면은 이 선수들이 일단 저점을 만들어줘야죠. 하나의 올해 문제는 베테랑들이 해줘야 될 때 못 해줬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기복이 너무 심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린 선수들은 할 만큼 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게 보는 또 타자 어린 선수 누가 있냐면 저기 최인호도 괜찮은데 올해 문현빈 괜찮더라. 후반기에 3루수 문현빈 2, 3루 괜찮더라고요. 이 선수가 빠따도 나름대로 그 흔히 얘기하는 그 빠따, 그러니까 힘 괜찮고 이 선수 신체 조건도 괜찮은 것 같고 나름대로 괜찮고 보이더라고요.
좋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쌓아놓은 유망주들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 뭐 정은원, 문현빈 이렇게 이런 선수들이 초반에는 황영목에 묻혀가지고 보이지도 않다가 여기저기 이제 조금씩 퍼포먼스 살아나고 하니까 이제 또 뎁스가 괜찮은 것 같아 이 팀이. 괜찮아요. 이 팀 확실히. 근데 그 뎁스 좋은 팀인데 중견수 보레가 한 명도 없더라. 그렇죠. 그게 문제죠. 김성욱이 FA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가 무슨 커뮤니티 썰이긴 했지만은 김서현 줄 테니까 LG한테 박혜민 달라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막 그만큼 중견수의 진심인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 중견수만 어떻게 외부에서 구해올 수 있으면 진짜 한화한테 굉장히 큰 플러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외국인으로라도 외국인으로는 그래요. 한이 있더라고. 페라자 내보내고 외국인 그러네요. 센터. 외국인 센터. 그러니까 터크먼 그러게. 아니 시카고 컵스 주전 1번 타자를 내치고 터크먼 썼으면 진짜 갔겠다. 터크먼 지금 주전 1번인데 터크먼이 그러니까 달라는 건 주지. 이게 하나라는 팀이 얼마나 소위 얘기하는 아다리가 안 맞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180만 달러 주지. 그러니까 줬으면 얼마나 편했어. 올해 저기 페라자 자리에 그냥 국내 선수들 썼으면 됐잖아. 그렇죠. 코너웨어는 많으니까. 코너웨어 많잖아. 김태형 그냥 풀타임 돌려도 되고 그렇죠. 뭐 장진혁도 있고. 김태형 무조건 써야죠. 장진혁도 있고 많아요. 당장 최인호 써도 된대요. 하다못해 권광민도 있고 많아요. 그래갖고 참 아쉽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는 중견수 외국인을 사야 되겠다. 데이비스를 다시 사와야 우승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아무튼 하나는 이제는 진짜로 장담합니다. 예전에 한화랑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짜로 얕보면 안 되는 팀이 됐는데 조금만 딱 한 꼬집만 딱 한 팀만 소위 얘기하는 이제 다 왔다. 이제 다 진짜 왔다. 다 왔어요. 진짜 다 왔다. 이게 뭐 당장 우승을 하는 강팀이다 이건 아니지만 이제 가을 야구 경쟁을 할 수 있는 팀다운 팀을 만들어 놨어요. 다 왔어요. 한 발만 더 가면 돼요. 지난해보다 어쨌든 7, 8승이 늘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딱 한 발만. 딱 한 발만 더 가면 되는데 이 한 발을 어디서 찾을지 이거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외국인만 똑바로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올해 투수 타자 다 합쳐가지고 외국인 제일 못 뽑은 팀이 결과적으로 그 중에 한 팀이 하나라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뭐 진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진짜로 거의 다 왔는데 이제 한화가 키움처럼 외국인을 뽑았으면 갔다. 그러네. 맞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네. 헤이소스, 도슨, 후라도가 한화에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무섭다. 그럼 갔잖아. 그러면 진짜 심지어 도슨 중견인데. 그러네. 그리고 하나 올해 뱃 한 명 진짜 한 명 꼽을게요. 최악 정은원. 아니 뭐 결국 실패했죠. 기대치가 있었어요? 결국 실패. 그러니까 나와서 못한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예 많이 못 나왔잖아요. 아예 2군에 처박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2020년, 2021년에 되게 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사실 되게 회의적이었는데 저는 지금 와서 그 당시에도 얘기했어요. 이 선수 잘 모르겠다고. 근데 그때는 이제 엄청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엄청난 반발을 이제 받았는데 항상 생각은 똑같았어요. 저는 정원은 한창 잘할 때도 저는 태어나서 이런 어프로치를 가진 타자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프로치가 뭐였냐면요. 안 친다였어요. 나는 스윙을 할 생각이 없다. 근데 이제 안 되더라고. 이제 투수들이 그냥 냅다 가운데 집어 넣어버리더라고. 결국엔 야구는 툴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정은원을 보면서. 결국 정은원이 너무 빠르게 문현빈으로 대체가 됐고. 그렇죠. 문현빈 선수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야 코어를 이제 그냥 뭐 노시환, 유격수는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노시환과 하주석, 하주석, 이도윤, 황영묵 경쟁. 그리고 이도윤도 있고 좋은 선수들이 많다니까 진짜로. 그 2루에 문현빈 쓰고 1루에 안치홍 쓰면 되니까. 그럼 최은성 어디 가지? DH. 지타 가야지. 최은성이 DH 있구나. DH 있구나. 중견수 외인 뽑고. 설마 최은성을 우익수로 쓰진 않을 거야. 그거는 LG에서 안 된다고 분명히 한 20만 번 얘기했는데 그거 하나에 쓰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이제 한 발 남았습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면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제.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은 8위 팀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롯데는 내가 하나보다 더 짜증난 팀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저는 하나보다 롯데가 더 마음에 좀 더 못했다고 기대치보다 못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야자수 시즌 전 프리뷰 예상 때 아주 당당하게 롯데를 4위로 뽑았던 사람으로서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지금 삼성 포지션에 롯데가 있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타선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고승민 선수나 나승엽 선수나 윤동희 그리고 군대 간 한동희 이런 선수들이 다 너무 마음에 들었고 외국인 레이에스도 미국에서 한타까리 했던 선수라는 걸 메이저리그 보셨던 분이면 다 아니까 컨택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선수니까 파워는 어떻게 될지 몰랐겠지만 그러니까 진짜 타선으로 봤었을 때 야 이거 진짜 로이스터 3년 했었을 때만큼의 타율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겠다. 멋있어요. 나승엽도 있어. 너무 좋아. 저는 솔직히 시즌 전에 김도영 선수가 이렇게 좋은 선수지만 이렇게까지 터질 거 모르고 김도영, 나승엽 이 중에서 누가 먼저 터지냐에 따라 그 팀의 운명 바뀌겠다. 약간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즌 초반에 너무 패를 많이 정립해놨던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를 극복할 정도만큼의 퍼포먼스가 투수진에서 안 나와버리니까 타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에 승패맞은 복구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롯데는. 거기다 심지어 손호영도 있고. 그러니까. 터져버리고. 저는 김태형 감독이 무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손호영 내려왔잖아. 거의 공짜로 내려왔잖아. 그렇죠. 거의 공짜죠. 이게 모난 부분이 없는데 참 이순위에 있을 팀이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찾자면 헛돈을 썼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그 헛돈 썼던 거에 대한 벌을 오래 받았다. 노진혁, 유강남 결국 못 찾았어요. 한현희는 살생부에서 빼주시는 건가요? 거기는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쓰진 않았으니까. 약간 부가 옵션이었는데. 한현희는 그 옵션이 엄청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 보장이 3년 18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노진혁은 50억이죠. 유강남은 80억이죠. 네, 이 둘이 셀러리 캡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를 생각해봤었을 때 부산 팬들이 김재환, 양석환 그 돈 주고 쓰는 거 가지고 불평하던데 롯데 앞에서 그 얘기하면 어림도 없죠. 우리는 한 시즌에 140경기를 나와주는데 감사합니다. 140경기에 두 사람 합쳐서 홈런 60개를 때리는데 감사합니다. 롯데가 유강남을 사자마자 KBO가 ABS를 도입해버렸는데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누구 탓을 해야 돼. 프레이밍 무엇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이게 또 거기다 한 명 더 나균환. 그러네요. 나균환 서준원의 굴레까지 다 벌 받고 이렇게 됐다. 근데 왜 벌을 팬들이 받냐고. 쟤는 저들이 그러니까 딱 이제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보다 한 발 더 앞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출발점이. 이젠 맞아요. 진짜 그 도움닫기 해가지고 딱만 하면 되는 순간에 넘어졌어요. 그 나균환과 서준원이 일단 선발 투수진에서 두 명이 약간 사고를 쳐서 나가버렸고 한현희 선수는 원래 저는 뭐 개인적으로 워커잇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투수 중에 하나여서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거기도 선발진 모습까지는 못 보여주면서 나가버렸고 그 타선에서는 김태형 감독이 원하는 그 약간 이상향의 타순과 롯데의 기본적인 그 갖고 있었던 선수들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좀 한 6월 이후부터 좀 나구가 맞은 것 같아요. 4, 5월에는 그 선수들과 김태형 감독 간의 약간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좀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순간을 끝나서 좀 자리를 잡으니까 시즌이 끝났어요. 그 와중에 이제 김태형 감독이 약간 그 원성을 듣는 부분도 하나 있긴 하죠. 전미르 선수랑 최준용 선수 부상. 뭐 전미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즌 중반쯤에 롯데 팬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하고 퍼포먼스도 괜찮았고 그랬던 선수인데 바로 이제 시즌 아웃이 돼버렸고 최준용 선수 같은 경우에 또 워크식 이슈도 한동안 있었는데 그 와중에 성적도 안 좋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뭐 무리를 하다가 또 이제 부상까지 당해버리면서 시즌 아웃까지 돼버렸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롯데 같은 경우에는 한화랑은 좀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어린 놈들이 사고를 쳤어. 어린 놈들이 해줘야 돼. 이제 좀 할만하다. 너희들은 우리가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했던 아니면 이제 기대를 많이 하던 어린 놈들이 야구만 못하면 또 차라리 모르겠는데 또 야구장 바깥에서도 사고를 치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롯데 야수진은요, 제 생각에는 밸류만 놓고 따지면 저는 리그 상위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정말로 매력적이에요. 올해도 잘했어요. 근데 투수진에서 사고를 친 놈, 두세 놈이 나가리가 돼버리고, 그 와중에 박세웅도 기대치 대비 많이 부진했고, 외인 투수들도 뭐 반즈는 잘했죠. 반즈는 괜찮았는데 나머지가 밀커슨 슬슬 상해버렸고, 힘의 한계가 오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뭐
불펜지는 뭐 언제나 그렇듯 롯데 불펜, 우리가 아는 롯데 불펜. 그 네. 머리 긴 사람. 그 머리 긴 탭댄서. 그 머리 긴 사람. 탭댄서. 그 니달리 많이 하는 마무리.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구승민 선수가 너무 상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김원중 선수는 전 올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원중 선수의 아까운 거는 돈 벌기 싫은가 예비 FA 거의 최대어 중에 한 명인데 왜 이렇게 이 정도 퍼포먼스가 안 나오지 정도인데 뭐 구승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시즌 초반에 막 없었죠. ERA가 막 2자리였으니까 그게 좀 문제였고 그걸 받쳐줄 만한 필승조들이 너무 좀 부진했다. 전미르 선수가 사실상 그냥 양쪽에다가 그렇죠. 다 지게 짊어지면서 갔으니까요. 결국 그 지게를 김상수 선수가 이어받았죠. 그는 이 김상수 선수가 그걸 이어받으면 안 되는데 이어받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게 불펜에서 이게 새롭게 수혈될 만한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좀 역시나 힘에 붙이면서 계속 기세를 또 많이 못 탔던 그런 롯데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한화랑 더불어서 미래가 기대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년 미래가 기대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매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를 함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코어는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코어는 잡혀 있어요. 전 타자 쪽은 정리 끝난 것 같아요. 끝났다고 생각해요. 타자 정리 끝났어요. 여기에다가 이번에 잘하고 있는 뭐 윤동희, 구승민 여기다가 뭐 한동희도 이제 돌아올 거고 물론 한동희 한동희가 없어도 대체자가 손우영이니까 일단 빼고 계산해도 아다리가 맞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제 취향은 아니지만 황성빈 선수도 있고 뭐 여기다가 뭐 나승엽 선수도 이제 진짜 크게 될 수 있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손우영, 유격수 그리고 고승민 선수가 2루를 한다는 게 크고 그쵸. 1루에 나승엽 있고 포수에 손성빈 있고 외야에 윤동희, 레이에스, 그쵸. 전준우 있잖아요. 이미 다 결정 끝났어요. 나오네. 바뀔 게 없어 사실. 투수도 김진욱 선수는 꽤 좋은 모습, 기대를 해볼 만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투타 코어가 나름대로 다 갖춰진 상황이고 팀 평균 연령도 적당히 어리고 되게 희망차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년 꼭 누군가가 사고를 친다는 거. 하나는 야구를 못해서 사고를 친다면 여기는 야구장 바깥에서 사고를 친다는 거.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도 국내 토종 선발 투수들의 밸류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규 시즌에 보여지는 롯데 오버롤이 진짜 금방 한 번에 많이 올라갈 수 그렇죠. 있으니까 여기는 그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쓰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예부 FA 투수들에게 눈독을 굉장히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뭐 최현태나 엄상백 선수 많이 나오면 아마 굉장히 여기도 비딩을 세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롯데랑 하나는 우리가 묶어서 니들 왜 이러냐. 미스터리다. 좀 잘 좀 해봐라. 충분히 다 그림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조금만 한 발만 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다소 아쉬운 시즌을 보낸 다소? NC 다이노스입니다. 일단 뭐 호스트님이 한번 한 줄 평을 좀 해주시면. 호스트님 원팀이시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저희가 대본에다가 굿, 배드 이걸 해놨잖아요. 잘한 선수, 뭐 못한 얘기 있었는데 굿에다가 제가 올해도 열일한 해외 스카우터 팀 그리고 배드에는 이제 강인권 이렇게 써놨거든요. 감독님. 약간 솔직히 말하면 작년이 비슷한 그거여도 작년에 그냥 너무 잘했던 것 같다. 운이 너무 좋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런 재료들에 비해서 결과도 되게 잘 나왔었다. 그러니까 올해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또 부상도 겹치고 어쨌든 패디가 없었던 패디도 없고 구창모도 없고 구창모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근데 반 시즌만 있어도 웬만한 잘하는 선수 몫을 구창모한테 박은 돈이 얼만데. 약간 그 글래스노우 보는 것 같아요. 나오면 싸이형인데 못 나와 싸이형 못 받고. 그래서 구창모는 언제 와요? 구창모는 2025년 6월 17일 저녁입니다. 아니 저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선수는. 돌아와도 저녁하면 돌아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상무에서 뛰어요. 왜 그래요? 뛰어요. 지금 뛰고 있어요. 던지고 있어요. 왜 거기서 뛰어? 거기서 뛰면 안 되지. 거기서 어깨를 쓰면 안 되지. 거기서 어깨를 쓰면 안 되는데. 나도 몰라 이제. 그래서 N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야수진 밸류는 나름대로 롯데만큼은 아니어도 코어를 잘 갖춰놨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미래가 썩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전성기급의 그래도 아직 그 준하는 나이대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뭐 손아섭은 이제 좀 떨어지지만 박민우, 권희동 이렇게 있고 근데 이 선수들은 이제 뭐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그쵸.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을 보좌해줄 어린 선수들이 얼마나 빨리 올라오느냐. 김주원, 김영준, 서우철, 도태현. 서우철, 도태현. 근데 그 중에 사실 김희집 선수까지. 개인적으로 약간 NC의 야수진이 롯데의 열화 버전, 약간 보급형 느낌이라고 되는 게 툴적인 측면에서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아 근데 보이진 좀 않아요. 수비적으로는 확실히 그쵸. 좋지 않나요? 김주원은 확실히 리그 정상급 유격수의 그 툴이 있어요. 저는 국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미 전 국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김희집도 나름대로 장타 툴이 괜찮다라고 인상은 있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막 25홈런 이상을 칠 만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NC가 좀 너무 고평가로 데려오긴 했어요. 좀 빡세게 데려왔죠. 네. 그리고 하나 좋게 보는 선수는 김영준 선수. 포수로서 99년생인데 올해 벌써 홈런 17개. 근데 좀 더 임팩트 있게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늦게 터졌나? 약간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이것 때문에 여기 강인건이라는 배드에다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수술했잖아요. 수술하고 복귀 첫 해거든요. 무릎 수술했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적당히 왜냐면 46억 주고 사온 포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약간 이제 돌아가면서 좀 쓰고 그렇게 해왔어야 됐는데 이게 쫄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2등에 있었잖아요. 원래 이렇게 내려오니까 쫄리니까 이제 김영준 선수를 주 6일 선발 포수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이제 뭐 삼진도 많이 당하고 지친 게 보이고 이러면 그때 박세혁을 썼어야 되는데 또 박세혁은 못 믿는 거죠. 왜냐면 박세혁은 이르타가 못 믿죠. 그러니까 그 거리라니. 그래서 좀 약간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김영준 선수 첫 해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리고 김주원 선수도 전반기에 성적이 되게 안 좋았을 때 2군으로 조금 내려서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렸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이 친구가 수비가 타격은 안 나와도 수비가 괜찮으니까 그렇죠. 얘를 안 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리고 김주원 선수가 사구가 굉장히 많아요. 25개나 맞았는데 만약에 부상이라도 당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 친구만 계속 유격수로 쓰다가. 김주원 선수가 올해 공격 스탯이 막 튀는 편은 아니었는데 WR이 높아요. 수비. 네, 수비로 다 쌓았더라고요, 보니까. 전 이미 리그 1위 수준의 수비수라고 생각합니다. 1위 아니에요? 1위에 그 누구랑 붙을 만한 선수가 있나 수비로는? 보통 오지환? 수비로는? 네, 수비로는 그렇죠. 근데 앞으로 보여줄 공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오지환 선수보다는 기대할 수 있는 게 더 많기는 하죠. 실링은 더 위라고 훨씬 위라고 생각하고요. NC가 분명히 여름까지는 5할 플러스 한참 높게 올라갈 때는 떨어질 2위. 때 아무도 중심을 잡고 우리 이렇게 다시 좀 뭔가 해보자 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 한 8, 9위까지 스무스하게 떨어져 버렸어요. 11연패 한 때가 있었잖아요. 8월 초에 8월에 그러니까 6일부터 20일까지를 다 졌는데 이때 박건우 선수랑 손아섭 선수는 애초에 없었고 김영규 선수는 그 전주에 나갔고 하트 선수도 7월 30일 이후에 없었고 그러니까 팀이 굴러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악재가 와르르 터져버리니까. 그리고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저는 우리 그 NC 다이노스의 장점이 좀 선수들이 어려서 좀 이렇게 의욕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손아섭과 박건우가 부상으로 빠지니까 정말 박민우밖에 베테랑이 없더라고요. 근데 박민우 9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베테랑 클럽하우스 리더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니까 막 벤치 클리어링 같은 그런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도 애들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 막 6점 차, 7점 차로 지고 있는데 김재열이 나오고 김영규가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동점 상황에서 이용찬 선수가 나오죠. 못 써. 이용찬 한대승 이런 애들을 쓰는 거야. 올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용찬 선수가 망가진 게 이용찬 선수의 막 부진도 좀 컸다. 저 11연패 할 때부터 망가졌어요. 이용찬 선수가. 나올 때마다 막 4실점, 6실점 막 이렇게 하고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잡아야 될 경기를 못 잡고. 올해 NC가 야수보다는 저는 투수 쪽에 확실히 문제의 결함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트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신민혁은 좀 잘했어요. 신민혁은 적당히 잘한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믿을 만한 투수가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없죠.
예, 김영기 선수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좀 많이 굴렀고 그 외에는 뭐 임정훈 선수도 많이 나온 것 같고 작년에는 네. 류진욱 선수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 그 여파가 세게 와서 맞아요. 중간에 마감을 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구 NC 같은 경우에는 누구 하나가 특별히 말아먹었다는 인상은 아니에요. 다만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연패 구간에 좀 안 좋게 운이 많이 안 좋게 동시에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니까 뭔가 잡아줄 만한 그러네요. 게 없었고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확 이제 망가져 버리고 그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니까 이미 벌어져 버린 승패 마진을 복구하기는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 한 사이클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시즌 전체로 놓고 보면 사실 나쁘지 않은 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잘할 만한 동력도 있었고 실제로 좋은 성적을 보여준 어린 선수들, 베테랑들이 있었고 박민우는 올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골든글러브 안 될까요? 박건우도 시즌 부상 때문에 좀 나가서 그렇지 나오는 동안에는 리그 탑급 중견수 그 외야수 모습 보여줬고 굉장히 다 밸런스가 괜찮았어요. 특히 6월, 7월까지는. 근데 그 한 번의 망가짐 그게 너무 컸던 것 연패가 같습니다. 8월이었다는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연패가 딱 연패를 끊었다 했을 때가 8월 21일이었거든요. 네. 너무 멀리 왔어요. 그걸 복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의 그 오버롤 총합이라든가 체급 총합은 사실 저는 이번에 가을 야구 진출에 있는 LG는 기대보다 못한 거니까 제외하고 삼성, 두산 이런 팀들하고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그 8월 초에 그 재앙과도 같았던 연패 그게 모든 걸 결정지은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도 저 분위기 바꿔보겠다고 외국인 투수를 그냥 좀 일부러 바꾼 느낌도 좀 들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바꿔서 나온 게 요키시라고? 근데 바로 그 선수가 은퇴를 하더라고요, 선수를. 카스타노? 네,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좀 그냥 짠해. 뭐가 있었나? 다른 이유가 좀 다른 있었을 이유가 좀 수도 있었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면. 들었어요. 야구의 회의를 느끼고 은퇴. 아무튼 뭐 NC는 내년에도 구창모가 옵니다. 사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나름대로 좋게 해석을 하려는 얘기가 많잖아요. 10개 구단 중에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저희가 부정적으로 얘기한 팀은 쓱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약간 춘추전국 시대 느낌이라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내년에 예를 들어 프리뷰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래도 5강권에 갈 가능성이 50%는 되라고 하는 팀이 지금 쓱 말고 지금 제 생각에도 거의 다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뭐 그때 프리뷰 방송을 또 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야자스 그때 패널이든 PD든 나간다면 저는 뭐 1강으로 2강으로 뭐 기아, LG 분류하고 또 뭐 경쟁권에 한 5-6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쓰기랑 키움 정도만 아래로 빼두고. 그쵸? 다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네, 나름대로 강점을 갖춰놨고 이제 롯데 하나 같은 팀은 확실히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본인들만의 그 어떤 힘을 마련해뒀고 비축을 해뒀고 NC 같은 경우에는 불운이 좀 컸고 삼성은 운이 따라서 2등인 느낌이고 두산과 뭐 이런 뭐 중간중간 KT 같은 경우에는 각자 나름대로 체급을 갖춘 느낌이고요. 다 비슷비슷해요. NC 팬분들은 이제 그 NC 소프트 게임을 좀 열심히 해서. 근데 게임이 있나요? NC 모기업의 사정을 조금 이렇게 좀 좋게 해주셔서 이제 김택진 선생님이 돈을 쓸 수 있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거 궁금한 게 있어요. 하트랑 데이비스는 남을까요? 데이비스는 다른 리그에서 탐낼. 그래도 데이비스는 딴 데 그렇다고 갈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 뛰고 있는 외인들 중에 외국 이게 타자드 외인들 중에 제일 위험한 건 제러드 빼고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러드만 아마 일본이든 미국이든 저는 사실 데이비슨이 지금 9월에 갑자기 이렇게 버닝해가지고 솔직히 LG 팬 입장에서 오스틴이 골글을 못하는 게 사실 이제 또 기정사실화돼가지고 좀 약간 열이 받는 부분이 있지만 8월까지만 하면은 어떻게 데이비슨이 오스틴한테 덤벼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홈런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이제는 타율도 많이 올라오고 이래서 데이비슨이 되게 더 좋은 타자다고 인정은 하는데 그렇다고 미국 갈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하트는 몰라요. 일본? 하트는 일본이든 뭐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카일 하트는. 근데 데이비슨이 또 일본에서는 실패를 하고 왔다. 그쵸. 그래서 그렇죠. 한국에 있는 타자들이 일본 가서 실패한 사례가 많잖아요. 나름. 하트가 올 시즌 최고 투수 아닌가요 지금? 그죠. 하트는 최고 투수죠. 네. 사실상 투수 넘버원인데 하트가 좀 논외급의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전 하트는 일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되게 좋아요. 또
기도해야겠네요. 아무튼 데이비스는 안 갈 것 같다. 네, 데이비스는 안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키움. 팀은 키움 히어로즈. 여기는 이제 그 항상 어떤 다른 방식으로 리뷰를 해야죠. 이 팀이 원하는 만큼의 뭐 픽을 얻었는가, 올해 튀어나온 선수는 몇 명인가? 선수를 김희집 어떻게 키웠는가. 너무 잘 팔았다. 1라운드를 받고 팔았다. 1라운드를 2장이나 쓰는 팀이 이야. 있다? 이야. 일단 아이고. 김희집 선수를 키움이 데려왔었을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유격수로 데려오려고 했는데 생각만큼의 그런 수비 레인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안 아니다 나왔죠? 싶으니까 이제 3루수로 돌렸고 3루수 돌리니까 가치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이제 좋은 타격 재능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프로모션을 해서 타 팀에 넘기자가 이제 목표가 된 건데 그거를 NC랑 성사시켰잖아요. 근데 키움은 진짜 완전히 남는 장사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3루수에 지금 송성문 선수가 딱 들어와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게 됐으니까 운영 참 잘해요. 진짜 운영을 참 잘한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김혜성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를 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니 김혜성 선수의 마지막 시즌인 걸 놓고 봤었을 때 다른 야수들이나 뭐 키워냈던 투수들이나 전반적으로 뭐 키움이 엄청 욕먹을 정도로 승률이 낮았던 것도 아니고 뭐 안우진과 이정우 없이 이 정도 승률과 이런 좋아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유망주 키워낸 거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리빌딩의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KBO에서 정말 정신력. 보기 드문 정말 완벽한 표본과도 같은 리빌딩 그 루트였다고 생각을 하고 어린 선수들 얘기를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주형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저는 이주영 선수는 작년 데뷔했을 때 올해 좀 너무 평범했다고 생각해요. 아쉬웠다. 스텔 라인을 보면은 올해는 거의 풀타임 뛴 건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 LG 팬이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이주영 선수가 더 잘했어야 키움이 그 트레이드의 윈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근데 올해 보여준 퍼포먼스가 조금 평범한 느낌이 조금 있다. 그렇죠. 네, 여전히 23살이고 툴 자체의 강력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언제 또 더 터져도 이상하지 그쵸. 않다고 생각을 그건 하고 맞죠. 이제 풀시즌을 소화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한 1년을 통째로 해보면서 이제 체력 배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기량,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런 경험을 해봤다는 것 자체가 어린 선수에겐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풀시즌 2년 차잖아요. 사실상 뛴 경기만 놓고 보면은 이제 겨우 200경기 정도 채운 선수라서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 보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 외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선수를 또 언급을 해보자면은 김건희 선수. 저도 아니요. 다 매력. 같은 생각이네요. 맞아요. 정말 매력 있더라고요. 네. 네, 이 완전 선수 주전 포수감이 갑자기 하나 떡하게 내려왔어요. 원래 그 자리 김동원이었잖아요. 04년생이에요. 근데 벌써 1군 무대에서 포수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타격으로서도 1인분을 한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진짜로. 아시죠? 이 선수 투수로 데뷔했습니다. 맞아. 투수로 데뷔하다가 1루수 갔다가 포수 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전형적인 약간 프리스윙어 계열의 그러니까 볼넷이 좀 많이 적긴 해요. 삼진도 좀 많고. 근데 전형적인 약간 좀 공갈포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나이가 19살이라는 걸 감안하면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고 왜냐면 그 눈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에 따라서 좀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정도 눈에 익는 공들이 많아지고 경험이 쌓이면 분명히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타가 벌써 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그렇죠. 확실히 엄청난 메리트인 것 같아요. 괜히 1라운더가 네. 아니다. 맞아요. 오피스가 .719인데 포수로 19살짜리가 이렇게 뛰면서 벌써 이렇게 한다는 거는 보통은 아니에요. 그리고 한 명 더 꼽자면은 뭐 당연히 언급해야 될 송성문 제외하고 송성문 선수 그래 미쳤더라고요. 미쳤어요. 지금 전체 WAR 순위 한 5등 근처에 그러니까, 있을걸요? 왜 이렇게 잘해? 네. 최정 김도영 없었으면 골든글러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앞에 최정 김도영이 있어. 세부 지표를 봤을 때는 평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진 않아요. 이 선수의 뭐 스윙 프로필이라든가 타구 프로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막 엄청 차이가 있진 않은데 바비비 3할 7푼에 가깝게 될 정도로 운이 많이 따른 시즌인 건 맞아요. 예, 라인 드라이브 비율이 막 늘어난 것도 아닌데 바비비 거의 평년 대비 1할이 올랐다는 거는 올해 많이 해운이 따랐다는 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WAR 7이라는 거는 아무나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일단 수비가 엄청 좋아요. 수비가 좋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2루 3루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저 수비에서 에러가 없었다는 것도 엄청나게 큰 요소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목을 하고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활약을 펼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뭐 개인적으로 인상적이라고 느꼈던 선수들 꼽아보자면은
투수들 중에서는 저는 네, 먼저 말씀하시죠. 저는 김윤아 괜찮았죠. 네. 진짜 키움이 선발 투수 빨리 키운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지금 작년 1라운드로 키움이 이제 LGP까지 해서 뽑은 게 김윤아랑 전준표인데 이제 전준표 선수가 조금 더 먼저 기회를 받는 듯 했으나 그 두 선수를 꾸준하게 선발 투수로 한 3달 쓰니까 김윤아 선수는 이제 6이닝을 버틸 수 있는 선발 투수로 성장을 해버렸더라고요. 근데 첫 시즌에 아예 그냥 계속해서 한 3달, 4달을 박을 수 있는 구단 솔직히 키움밖에 없잖아요. 없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투수를 갖춰 놓으면 이 선수가 이제 내년에 갑자기 뭐 3, 4선발급으로 당연히 이제 뛰어서 정착을 하게 될 다음 스텝을 이제 도전할 수 있게 된 거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면 그냥 레귤러한 선발로 그냥 5년 이상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인상 깊게 남았던 건 일단 김윤아. 저는 하영민 선수 나름 재밌게 봤어요. 이 선수가 뭐 스토프가 엄청나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나름대로 국내 투수로서 하위 로테이션은 책임져 줄 수 있는 솔리드한 투수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포크볼이 포크가 참 좋더라고요. 포크볼이 좋아요. 네, 패스트볼은 144, 5 정도 나온 느낌이라 이렇게 특출난 건 없는데 이 포크볼에 대한 이 커맨드가 꽤 괜찮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반대급부로 인해서 뭐 볼넷은 줄 만큼 주긴 하지만 원래 포크볼로의 숙명이고 그거는 땅볼 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위크 컨택 유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냈다. FIP 기준으로 봐도 4.52라서 국내 투수들 중에 상위권입니다. 올해 타고 투자 트렌드를 감안하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키움이 굉장히 좋은 그 국내 투수 하나를 건져냈다. 김윤아, 하영민 이렇게 2명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불펜에서도 이제 그 주승우. 네. 전 주승우 선수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마무리로 뛸 수 있는 선수도 이렇게 그러니까 자리를 잡아가지고 스토퍼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키움은 이제 다른 9개 구단과 다른 방식으로 잘해야 되는 시즌이 있어요. 언제냐면 네이밍 스폰서 재계약 시즌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느낌이 현실적인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다르네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왜 선수들까지 이거는 뭐 제가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매우 한 80-90% 신빙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이밍 스폰서 재계약 시즌에 잘해야 키움과 재계약을 해도 돈을 더 많이 받을 거고 다른 구단이 더 돈을 더 많이 비딩을 할 수 있어요. 지금 1,000만 관중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뭐 카카오 같은 구단이 경영을 아예 하고 싶진 않으나 네이밍 스폰만 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도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키움이 120에서 150억 사이 정도라고 지금 세간에 알려져 있는데 뭐 200억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1년에. 대신에 이제 200억을 이제 야구단 그 네이밍 스폰서를 내면은 일반 대중들은 카카오가 야구단을 운영하는 줄 알거든. 그런 약간 착시 효과를 누리면서 이제 우리 약간 야구단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 누가 200억 주지 말란 법 없잖아. 근데 그러려면 재계약 시즌 전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6 정도가 키움이 한번 버튼 누를 때라고 생각해요. 근데 2026이 어떤 때냐면 안우진이 돌아오는 해입니다. 내년까지 안우진 선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맞춰서 이제 타선이나 투수진에 대한 세팅을 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팀이 올해와 내년까지 쫙 뭔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올해나 내년 끝나고 FA를 더 수급을 해서 데려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26 시즌에 한번 제대로 달려보는 시즌을 아마 만들려고 세팅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키움이 도슨에 대한 보류권도 안 푼 게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슨이 지금 아파도 혹시나 내년에 조금 출발할 때 아프더라도 계속 데려가야 된다. 왜냐? 도슨은 엄청 싸거든요. 맞아요. 도슨을 버리는 순간에 도슨 무조건 1.5배 이상으로 딴 팀 갈 수 있어요. 무조건. 한화가 연봉 3배 준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류권도 안 풀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후위를 기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키움 그래서 평점을 주자면 본인들의 의도에 맞게 아주 효율적으로 구단 운영을 현명하게 잘하고 있다. 저는 4점. 네, 오늘 2부에 언급한 팀들 중에
가장 평점을 높게 받아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의도하고 있는 대로 의도한 대로 했다는 점에서는 전 4점 이상 주고 싶어요. 네, 방향성도 뚜렷하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모든 운영 기조를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짜로 야 이거야말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메이저리그식 운영이다. 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헤이수스, 후라도, 도슨 그대로 내년 가도 되죠. 문제 없어요. 문제 없이 갈 거고 저는 키움이 올해 아마 제 생각에는 키움이 흑자를 얼만큼 냈을지 모르겠는데 이정우 선수 돈도 받아서 이제 들어왔을 거고 이제 그 관중 수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키움도 올해 FA 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오지 말란 법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뭐 예전에 이영종 선수나 원종현 선수 살 때 또 돈 쓰긴 했었던 팀이니까 엄상백을 뭐 하지 말란 법 없다고 생각해요. 최정을 갑자기 최원태가 연어를? 최원태가 연어를? 진짜 하지 말란 법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총알은 있다. 네, 이 팀의 행보가 비시즌에 매우 좀 궁금하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위 6팀의 2024년 시즌을 한번 결산을 해봤는데요. 그럼 올해 전체로 봤을 때 네. 기대 이상이었던 선수가 있다. 뭐 이 선수를 한 3명 정도씩 꼽아주신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브레이크업 3명. 네. 저야 뭐 1번은 당연히 김도영이죠. 네, KBO 리그 전체로 확장해서 봐도 28십 스케일 기준으로 75 이상을 받을 선수는 딱 2명 지금 기준으로 구자욱과 김도영 뿐이다. 김도영은 그 와중에 80을 줘도 무방하다. 너무 뛰어난 재능이고 올해 그 재능을 제대로 만개시켜서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정말 궁금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2번은 투수들 중에 압도적으로 올해 가장 크게 브레이크아웃한 선수 김태견. 놀랐어요, 솔직히. 김도영만큼이나 놀랐어요. 1년차 고졸 루키가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패스트볼의 퀄리티가 이 정도 나온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터져가지고 뭐 오승환, 뭐 제2의 오승환 이런 진부한 수식어는 제껴두고서라도 그냥 순수하게 김태견이라는 이름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이미 리그 탑3 불펜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앞으로 3, 4년 안에 선발 전향이 가능한 수준의 레퍼토리를 만들어낸다면 리그 탑5 수준의 선발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스토프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높이 올라왔어요, 이미. 그래서 김도영, 김태견이 각각 투타에서 압도적인 브레이크아웃 스타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방금도 언급했지만 구자욱이에요. 진짜로 드디어 터졌다. 왜냐면 이 선수가 1, 2년 차 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그 후에 방황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했다는 게 아니라 구자욱에게 삼성 팬들이 걸었던 기대에 비하면은 아쉬웠던 모습을 진짜 거의 5, 6년 동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1인분은 하는데 그 이상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네가 삼성의 미래다라고 대구 아재들이 그렇게 입을 모아 얘기했는데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난 거의 6, 7년 가까이. 근데 올해 드디어 이렇게 해주는 걸 보면은 참 제가 삼성 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간 감개가 무량한 느낌이거든요. 올해 구자욱은 완벽한 타자였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삼성이 한국 시리즈를 가게 된다면 이 광주 아재들과 이 삼성 아재들의 그 도영이와 자욱이 그 눈물 날 겁니다. 성골 싸움이 진짜로 되겠네. 눈물 날 거예요. 그건 이기는 쪽은 눈물 한 바가지 흘릴 겁니다. 자욱아 이러면 도영아 이러면서 진짜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고 올해 구자욱은 진짜로 대단하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타자로서 제가 근래 봤던 KBO 국내 타자들 중에 뭐 테임즈 같은 외인 괴물들이 있었으니까 제끼고 국내 타자들 중에 가장 완벽하고 무결점에 가까운 타격을 보여준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현 씨는 어떤 선수를 뽑으실까요? 나올 3명이 다 나왔는데 다른 선수 뽑아보시죠. 다른 선수 빼고 뽑자면 저는 손주영이요. 손주영 무조건. LG의 손주영. 안 뽑을 수가 없어요. 저는 무조건 뽑아요. 손호영 말고 손주영. 왼손 투수. 저는 무조건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대 이상인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가 없었으니까. 그렇기도 예상치 못한 이름이기도 했는데 LG가 시즌 초반에 외국인 투수 2명이 그 이상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쵸. 켈리랑 엔스랑
얘네 어떡하지? 한 명 바꿔야 되나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2명 다 바꿔야 되나? 엔스는 7점 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켈리 헤맬 때. 근데 그때 손주영 선수가 사실상 1선발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최원태 선수도 막 부상으로 빠지고 이러면서. 지금도 그래요? 준풀 1선발 후보래요. 그러니까 저는 없었으면은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주영 선수가 올 시즌에 사실 이렇게 많은 이닝을 던진 것도 처음이고 풀타임 선발도 처음인데 거의 5이닝 이상 6이닝은 그냥 던져줄 수 있는 투수로 성장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프라든지 올해 좀 FIP가 조금 높긴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처음이니까 첫 시즌에 이 정도 해주고 LG가 3위를 할 수 있는데 역할을 엄청 많이 하면 많이 했지 못했다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아유 그럼요. 이게 이렇게 당연히 LG 응원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선수 이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도 있었는데 진짜 손주영 선수가 토미존 직전에 구속이 거의 한 6, 7kg가 갑자기 오른 상태여서 가지고 진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는데 한 2경기 보여주고 바로 토미존 돼가지고 지금 쉬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뭔가 김윤식, 손주영, 이상형한테 기대했던 거를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손주영 하나로 이제 능력치를 통합해서 올해 지금 다 영끌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딱 지금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지일 씨는요? 저는 빼고 제일 놀라운 선수라고 한다면 송성문. 평범한 야수인 줄 알았거든요. 그저 그냥 평범한 이제 1, 3루 왔다 갔다 하는 유틸 정도고 키움이니까 주전이겠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있었는데 거의 그냥 지금은 어디다 내다 놔도 무조건 주전이고 진짜 막말로 김도영 선수만 아니었어도 골든글러브를 탈 수 있다. 전 최정이랑 송성문 붙어도 저는 기여한 바로는 송성문이 더 높다고도 생각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제 완전히 그냥 정상급 타자가 됐고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 때 국가대표 되네 마네도 하고 있던데 이젠 진짜 그냥 국가대표급 선수로 성장했구나를 봐서 좀 놀라웠습니다. 저도 한 명 뽑아도 될까요? 좋죠. 네. 저는 삼성의 김영웅 선수. 김영웅 선수. 왜냐면 이 친구가 첫 풀시즌이잖아요. 근데 처음엔 이재현 선수 부상 때문에 유격수에서 뛰다가 이제 지금은 3루로 옮겼는데 맞습니다. 수비를 진짜 잘해요. 잘하죠. 맛깔나게 잘해서 그리고 제가 약간 이런 건실한 청년 느낌이 나는 선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김주원이나 김희집이나 이런 그 되게 약간 어른 같고 기특하고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홈런이 아마 지금 26개? 30개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풀타임 첫 시즌에 이렇게 대단하죠.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장타력이 확실히 있고 그렇죠. 맞아요. 덩치 대비 파치력이 확실히 있다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삼성 3루수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갈아치웠다고. 김한수 선수가 선수 시절에 그렇게 못 쳤나요? 3루였잖아요. 그 전에 박성민을 넘은 거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3루 자리를 봤던 게 삼성의 역대 3루 계보가 박성민 그리고 그 전에 김한수였던가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26개. 생각보다 낮네요. 그 삼성 3루 기록이. 삼성은 원래 강했는데 3루는 약간 궤가 좀 달랐던 느낌이었나 보네. 알겠습니다. 김영웅 선수도 사실 저도 언급을 해볼까 싶었는데 이재현, 김영웅 선수 묶어서 얘기를 할까 했는데 두 선수 다 저희가 일부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코어로서 손색이 없다.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툴도 좋은 것 같다. 앞으로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즌 전에 김영웅 유니폼을 샀는데 그때까지는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못 산대요. 재고가 없어? 네, 지금 못 산대요.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볼까요? 좋죠. 네. 오늘은 지난 월요일 방송에 이어서 2024 정규리그 시즌 결산 방송을 진행해봤습니다. 벌써 야구와 이별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쉬운데요. 올 시즌 역대급 인기를 타고 있는 KBO잖아요. 포스트 시즌은 또 얼마나 열광의 도가니가 될지 저희 야자수와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준영 PD님과 홍지일 씨, 진정현 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진행자 소혜린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Oh,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